살충제 음료수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되면서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었지만 이 경찰과 피의자 할머니 간 진실 공방은 오히려 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누명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할머니와 수상한 행적과 증거를 제시하며 혐의를 확신하는 경찰.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 세간의 이목이 작은 시골 마을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발생 일주일을 맞고 있는 상주 살충제 음료수 사건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범인작을 하는데 범인을 만들고 있네요. 신문은 딴 데서 묻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살충제 음료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주장하는 피의자 할머니의 수상한 행적. 반면 경찰이 자신을 범인으로 몰고 있다는 할머니의 엇갈린 주장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샵 1988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문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범죄학연구소 김복준 연구위원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통 이런 사건은 뭐 원한 관계라든가 뭐 채무 관계 이런 범행 동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속이 됐는데도 범행 동기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뭐 단서 비슷한 것은 사건 전날 이 할머니들이 화투를 쳤는데 이 박 할머니 피의자와 누군가가 다퉜다. 예, 이게 그런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정황 증거를 보강하는 정황 증거라고 봐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화투를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시기에 이제 10원짜리 아마 고스톱을 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10원짜리 고스톱을 치면서 이 정도까지 뭐 살인에 이르게 할 정도까지 범행을 하겠느냐 예.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예. 저는 한 32년간 그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그거보다 더한 경우도 봤어요. 10원짜리 고스톱 치면서 뜨거운 물을 갖다 끼얹기도 하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10원짜리 그 고스톱으로 싸움이 되지만 노인분들이 싸움하는 과정에서 자식 이야기, 남편 이야기, 집안 이야기를 하다가 이 감정이 격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싸움이 확대된다는 것이죠. 다른 부분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감정이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가능성은 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할머니 그 박 할머니의 가족 입장에서는 화투를 친 적도 없고 다툰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어떤 수사한 거랑은 좀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깨어나신 그 나이 적으신 그렇죠. 할머니는 예. 뭐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 부분은 이제 그래서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중태로 누워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하루라도 신속히 빨리 깨어나셔야 돼요. 그분들의 이른바 피해자 진술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 이제 조각이 퍼즐이 그렇죠. 맞출 수 있겠군요. 예, 조금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예. 이 피해자들의 진술이 다를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술이 다르면 일단 피의자의 이익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명확하게 밝혀진 사실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화투 쳤다는 얘기가 왜 나온 거냐면요. 네. 사실 이번 사건이 직접 증거가 없어요. 이 할머니가 범인이다라고 딱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네. 할머니가 자백하지도 않았고 할머니가 살충제를 넣어서 냉장고에 넣는 걸 본 사람도 없고 목격자 진술도 없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지금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범인으로 볼 만한 사건들 그런 정황들은 할머니가 다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 양립이 가능한 얘기들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할머니가 정말 이 6명을 죽일 목적으로 살충제를 사이다에 탈 정도의 그런 원한이 있어야 사실 충분히 납득이 되고 그 유죄 판결이 갈 수 있는 건데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 전날 화투를 쳤던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다툼 때문에 살인까지 이르렀다라고 보기엔 동기가 굉장히 미약한 거고요. 네. 왜 그러냐면 이 할머니가 시집을 와서 70년 동안 이 마을에 살면서 별다른 사건도 일으키지 않은 온순한 할머니였다는 평이 많은데 네.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돌발해서 할머니가 변할 만한 그런 뭔가 동기를 경찰이나 검찰에 적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진술 내용, 피해자 진술 내용 하나 그래픽으로 보실 텐데 유일하게 6명의 피해자 할머니 중에 마을회관 밖으로 나왔다가 예. 제일 먼저 119 구급차에 이송된 예.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진술한 것이 그 박 할머니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뭐 화투도 친 적이 없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인간관계 때문에 그럴까? 아니면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는 걸까요? 이제 저는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구속 전에 주민들이 진술했던 내용하고 네. 구속이 된 이후에 이제 다시 단문 수사라든지 하면 네. 조금은 달라질 겁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경험칙상 좀 다르거든요. 여기는 40가구 정도에 한 80여 명이 사는 아주 그 집성촌이고 박시성만 또 사시는 데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유대가 끈끈하고 함부로 말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밝혀지지 않았을 때는 이제 그 확실하게 단정져서 얘기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네. 이 사건 당일에 또 이 마을회관으로 가는 박할머니의 동선도 평소와는 다르다. 그 부분은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그 부분은 저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아니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른 길로 간 이유를 적시를 한다면 네. 아 할머니가 예를 들어서 살충제병을 어디다 숨겨놨다가 거기서 가지고 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뭐 돌아갔다라거나 이렇게 무언가 사실을 적시해야지 네. 평소와 동선이 다르게 다른 곳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살인자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무언가 여러 가지 할머니를 살인범으로 입증할 여러 가지 증거자료, 간접자료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으나 제가 보기 이 부분은 그 간접 증거조차도 될 수 없는 사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뭐 사실은 이 피할머니에게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서 어떤 범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목적되는 분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들렸을 가능성도 있지 근데 않을까요? 경찰에서 지금 주장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평상시에는 그 곧바로 오면 되는데 네. 구태 그 전날 싸우는 할머니 집 쪽을 가서 동향을 살피고 온 거니까 이게 이제 개연성이 있다. 의심이 간다 그런 건데 지금 그 부분은 그 백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고요. 네. 경찰이 보강 증거에 더 보강을 하는 어떤 그냥 증거 하나일 뿐이고요. 네. 제가 판단할 때는 결국은 이게 구속이 됐다고 그래갖고 유죄가 입증된 건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네. 단지 구속 수사하느냐 불구속 수사하느냐 사이고요. 네. 경찰이 살해 동기, 납득할 만한 살해 동기를 찾지 못한다면 네. 이거는 재판 법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119 구급차가 왔을 때 그 할머니께서 안에 네. 5명이 쓰러져 있다. 이 얘기를 안 했다거나 아니면은 계단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봤거나 아니면 평소와는 좀 표정이 다르다. 이건 상당히 주관적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도 사실은 법정에 가서 그러면 어떤 호소력이 있을까요? 간접 증거로는 분명히 의미가 있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할머니들을 살해하려고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5명 안에 누워 있는데도 구급대원에게 알리지 않았고 그리고 한 명이 나와서 스쿠터와 사이에 이렇게 누워 있을 때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 그런 부분은 간접 정황은 될 수 있으나 반대로 뒤집어 놓고 보면 충분히 변명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아니 일단 저렇게 할머니들 누워 있는 게 내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나는 구급대원한테 말할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그렇죠. 주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는 괜찮은 줄 알았다. 누워서 잠자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진술을 하면 그것도 다 이게 실제 주장과 반대되는 사실을 반대쪽에서 입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가지고는 유죄 판결이 나오기 쉽지 않으나 지금 수많은 간접 증거들이 있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조각의 퍼즐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만 가지고 살인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노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증거가 만약에 있다면 이런 간접 증거들은 네, 그렇죠. 굳이 필요가 없거나 그렇죠.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지만 핵심 증거가 없을 때 이거는 증거로서는 사실 인정받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군요. 예. 지금 경찰이 또 내세운 증거들 가운데 하나가 피해자들의 구토물에서는 이 살충제 성분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 할머니의 옷이나 그 스쿠터 손잡이에는 살충제 성분이 나온 거에 대해서 이 박모 할머니가 구토물을 닦아주느라 묻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그 있을까요? 부분은 지금 이제 어떤 경찰에서 이게 좀 와전됐던데요. 경찰에서 네. 말하는 내용은 뭐였냐면 네. 할머니의 그 바지, 네. 바지 그 안 주머니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어요. 네. 그다음에 바지 밑단, 예. 그다음에 이제 단추 부위에서 발견됐는데 요 부위는 거품을 닦아주고 이걸 만질 수 있을 만한 그 거리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토사물을 닦아줬다면 이 안에서 검출된 그 성분은 농약 이외에도 위액이라든지 토했을 때 나온 어떤 성분이 같이 나와야지 맞죠. 네. 그렇죠? 토하는 걸 닦아줘서 만약에 묻었다면. 네. 그런데 토사물이라든지 위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 단지 농약 성분만 여기서 검출이 됐기 때문에 거품을 닦아주거나 이래가지고 묻은 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마 박 할머니 변호사 측에서는 경황이 없어서 진술을 그렇게 한 것뿐이지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묻을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것도 역시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어찌 보면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장 큰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할머니의 진술과 배치되는 사실관계, 구토물을 닦아주다가 묻은 것 같다고 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정황들이 있고 묻기 힘든 곳에도 묻어 있었으니 이거는 구속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으나 네. 문제는 할머니가 얘기를 한 게 정확하게 단정적으로 토사물에서 묻었습니다가 아니라
토사물에서 묻었겠죠였어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어디서 묻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호주머니 안에서 발견됐으니 여기는 묻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손끝에 어디선가 실수라도 묻으면 호주머니 넣는 과정에서 호주머니 안에서 발견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역시 사유로는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로 굉장히 설득력 있었던 사실이긴 하지만 이것 역시 저는 뭐 변호사의 시각으로 본다면 유죄 판결을 받을 거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증거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영장을 발부받기 위한 네. 증거로 채택될 수는 있지만 법정에서 유무죄 따질 때는 그렇죠. 뭐 결정적이기는 네, 좀 결정적이긴 힘들다는 힘들죠. 말씀이신데 지금 일각에서는 지금 경찰이 정황 증거만 가지고 구속영장 신청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또 경찰 쪽에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법정에서 핵심 증거 보여주겠다.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 핵심 증거가 드러났으면 벌써 나왔겠죠. 아마 이후에 구속을 해놓고 살해 동기를 합리적으로 밝힐 거고 나머지 뭐 직접 증거 또 깨어나기를 엄청 바랄 겁니다. 나머지 분들이 이제 그런 거를 할 건데 만약에 그 경찰이 그걸 못 밝힌다고 그러면 법정에서 상당히 난해합니다. 사실 저도 일선에서 수사과장을 해봤지만요. 만약에 제가 이 사건의 내가 수사를 지휘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저 생각해봤거든요. 왜요? 저라면 영장 신청 안 했어요. 왜 그렇죠? 좀 더 지켜보고 좀 더 방증하고 예. 찾아보고 어느 정도 명백해졌을 때 살해 동기가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저 같으면 영장 신청을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덜컥 그 영장 신청을 하는 거 보고 사실은 저는 이거 좀 걱정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밝혀지지 않은 언론에 밝혀지지 않은 그 밑에 그 농약 묻은 부분들 이런 정황 증거를 보강하는 다른 증거들이 이제 아마 판사한테 어필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일찍 했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어떤 불리한 점이 있습니까? 만일 요번에 기각이 됐다 그러면 예. 다시 특별한 중대한 어떤 그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는 소환해서 조사하기 어려워져요. 그렇죠. 당장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비난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사실은 상당히 좀 무리수가 저는 모험이었군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 영장이 어제 사실 대부분 변호사들이 예.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이 정도면 동기도 좀 부족하고 증거가 부족한데 근데 만약에 기각됐으면 이제 여론에서 예. 아니 이 80살이 넘은 할머니를 구속하려고 했냐 이렇게 예. 입증도 못하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일단은 영장이 발부됐으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약에 영장이 발부됐는데 기소를 못할 상황이 돼버리면 그럼 할머니를 그동안 또 가둬놓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굉장히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지금 영장을 청구를 한 건데 청구한 가장 큰 이유는 제 생각에는 도주의 우려라는 부분이요. 일단 사고 발생하고 대구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시도했다라는 점이라 할머니가 만에 하나 이렇게 여론의 따가운 분위기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할머니를 보호할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다소 좀 서두른 게 아닌가. 물론 이제 발부는 됐지만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그 부분은 판사님께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할머니가 어떤 그 다른 선택, 좋지 않은 선택도 예견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작용했다고 봅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그 할머니의 집에서 농약병이랑 그 자양강장제 병이 발견이 됐는데 그 만약에 이 할머니가 피의자라면, 이 가해자라면, 가해자로 확정이 된다면은 이렇게 그 굉장한 증거를 자신의 집에 놔둔 것 자체도 참 무모한 일이었던 것 같고 문제는 이 병에서 할머니의 지문조차 나오지 않았거든요. 지문이 나오지 않는 거는 좀 아르셔야 됩니다. 요번에 나왔던 그 맹독성 그 제초제, 살충제가요. 네. 메소밀이라는 건데 2.5ml 정도만 마셔도 건장한 사람이 즉사합니다. 네. 그 정도로 맹독성 그 농약이거든요. 네. 그거는 농촌에서 그 농약을 다룰 때 장갑을 껴야 된다는 건 기본 상식입니다. 네. 할머니도 그 지문이 묻을 수가 정도는 없는 그 거군요. 지문이 나올 수 없는 사안이고요. 일반적으로 그런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문이 안 나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박 할머니가 범인이 아니다라는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현장에서 봤을 때는 워낙 맹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장갑을 끼는 게 그 필연입니다. 예. 그런데 뭐 그런 의미로 지문이 안 나온 거는 좀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지금 범행 과정에서 사실 명확하게 범죄 사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건 굉장히 치밀한 범행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치밀한 범행을 한 할머니가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바카스병 같은 것을 뭐 울타리 바깥에 꽂아놨을 리도 만무하고 그 살해 현장에서도 안 나왔던 걸 그걸 집안에 갖다 놨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좀 이율배반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할머니 측에서 주장을 하는 건 아니 내가 그랬으면 딴 데다 갖다 버리지 굳이 집안에다 갖다 놨겠느냐. 그거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사실 어찌 보면 변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죠. 지금 백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피의자가 누구든 간에 네. 이 사건 자체는 치밀한 범행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더더군다나 만약에 진짜 이 할머니가 유죄가 확정된다 그러면 아마 의회에 아마 우리 경찰사 아니면 범죄사에 82세 드신 할머니가 그 정도로 치밀하게 어떤 범행을 했다 해가지고 아마 난리가 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견입니다만은 혹시 이 할머니가 범행을 했다면 살해 고의는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툰 걸로 인해서 조금 혼내주고 싶어서 사이다에 섞어가지고 좀 고통 좀 받으라고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저는 자꾸 그 생각이 근데 좀 그 들기도 농약이 합니다. 워낙 맹독성이 강해갖고 판매 자체가 중단됐는데 예, 그 2011년도에 중단됐습니다. 시골에 계신 할머니가 아무리 고령이시다도 그걸 모르는 섞어서 준다 그러면 예. 혹시 조금 고생하고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예. 했을 수 있겠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지금 이 말씀을 한 연장선상을 말씀드리면 지금 증거가 좀 부족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할머니가 소위 말해서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증거가 갖춰지는 상황이 되면 네. 만약에 자백을 한다면 아마 이런 내용의 자백을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살인죄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할머니가 전날 화투나 뭔가 다른 다툼 때문에 진짜 혼 좀 나봐라. 물론 할머니가 오랫동안 농약을 다뤘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양의 사람이 죽을 거라고 생각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랬다면 죄명이 바뀝니다. 상해치사죄로 죄명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할머니의 변호사라면 지금 시점은 아니겠지만 할머니가 자백을 하거나 뭐 전체적인 증거가 다 갖춰졌다면 이런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네요. 자, 어쨌든 그거는 이제 뭐 조금 예, 피의자가 유죄일 가능성, 범인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신 건데 아직은 이제 증거들이 안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수사를 오랫동안 하신 베테랑이시니까 지금 예. 만약에 담당 수사과장이라면 어떤 부분을 좀 수사를 더 하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하늘에 기원해야 되는 게 깨어나기를 바라야 되고 나머지 피해자들. 할머니들 예.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든 살해의 동기는 네.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볼 때도 합리적이어야 돼요. 예. 왜 이 사람을 죽이려 했는지 그게 나와야 되는데 살해 동기를 만약에 밝히지 못한다면 이거는 상당히 어려워지 기소하기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약상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농약을 구입한 데를 그렇죠. 예, 반드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뭐 작은 마을이고 그런데 왜 농약상을 왜 못 찾을까?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안에서 농약이 굉장히 그냥 암암리에 워낙 많이 쓰였던 농약이고 지금 판매가 금지됐지만 아직도 많이 쓰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나와서 누구 손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이게 사실상 입증이 좀 불가능한 상황이라 이 기회에 사실 농약 유통에 관련된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런 독극물에 관련된 살인 사건에서 범인이 밝혀진 경우보다 안 밝혀진 경우가 훨씬 많아요. 네. 이번은 그래도 물론 아직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용의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이렇게 물망에 오르지만 통상적으로는 용의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조차도 나오지 않거든요. 네. 그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농약의 유통 경로를 모르니까 이걸 누구 손에서 나왔는지 자체를 파악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차제예요. 네. 이 메소밀이라든지 특정 약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라목손이라든지 하는 게 이게 2011년도에 너무 맹독성이라 금지가 됐어요. 판매 생산이. 근데 워낙이 효과가 좋아요. 네. 그래서 농촌의 집집마다 이 제초제 이거 안 가지고 있는 집이 없어요. 옛날에 사재기까지 했어요. 지금 차제에 자진 신고하도록 해갖고 싹 수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두 분이 뭐 여러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면 다시 한번 초대를 제가 해드릴 테니까 오늘 하신 말씀과 한번 다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한국범죄학연구소 김복준 연구위원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